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국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죠. 일전에 제가 관광 패키지, 원정 응원단으로 가는 패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공홈에 들어가면 배너가 바로 뜨는데 495만 원, 거의 500만 원 호가하는 돈이긴 한데 프랑스를 5박 7일이면은 괜찮은 일정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 구성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고요. 20명 모여야 출발한다는데 몇 명이나 모였을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확실히 패키지 내용을 보면은 농구보다는 투어 내용을 더 알차게 홍보하고 있죠. 에펠탑 봐봐 뭐 별거 없던데 그냥 송전탑 아니에요. 그 산 둘러보면 하나씩 있는 송전탑. 근데 또 국가대표는 또 공홈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또. 그래서 이거를 명단을 보려면 연홍TV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인스타에는 떴죠. 공홈에 등록을 안 한 거죠. 자, 이번 국가대표 명단을 보면 박지수 데려가야죠. 박지수 대안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올스타 브레이커 이후로는 그렇게 뭐 신우신영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데려가야죠. 제가 뭐 박지수한테 이제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없는 상태를 준비해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대책 없이 박지수한테 목매다가 박지수 없으면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상태를 준비하고 가야죠. 있으면 땡큐고.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스포츠를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재로 해결하려는 거. 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진안. 하나은행이 그대로 1회를 굳히기에 성공한다면 진안은 MVP예요. 이지마 사키 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하나은행 에이스는 진안이 맞아요. 하고 있는 역할도 여러 가지고요.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연홍TV에서 그걸 올렸잖아요. 1억 원이 있다면 나는 어떤 선수를 데리고 무슨 컨텐츠를 하고 싶다. 이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진안 선수의 기향기를 선택했거든요. 진안 선수가 기아에서 국가대표 뛰면서 잠깐 진안 선수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진안 선수가 비시즌에 대만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따라가 보면 비시즌에 진안 선수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보고 어떻게 기아를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만에서도 대만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말들을 듣다가도 잘해서 월드컵까지 뛰고 이러니까 응원을 받고 있는 모국에서도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신경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다큐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 진안 선수가 자라왔던 거고 그러면 대만 농구에 대한 정찰도 바로 될 거고 우리 지금 일본 중국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재미는 진안이라는 캐릭터에서 나오는 거고 진안 선수도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해란 선수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 신장에 그 운동 능력에 대안 없습니다. 박지현 선수 무조건 같이 가야죠. 박지현 선수는 맡길 수 있는 역할도 다양하고 그 정도 신장인 선수가 솔직하게 없죠. 박지수 빼면 제일 커요. 빠지면 대안이 없고 강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 확인된 건 역시나 강희슬만한 슈터는 없고 강희슬이 슛만 쏠 줄 아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각 다 가능하고요. 이제 한동안은 강희슬 선수가 최고참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이제 슬슬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가드는 안혜지, 허예은.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도 이 두 선수가 가장 잘하는 포인트 가드가 맞아요. 그 빼면은 누구? 성수현? 조수아? 말고 포인트 가드라고 할 만한 선수 자체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맞고 뭐 공격 문제에서 안혜지 문제를 삼는데 지금 공격을 봐도 슛을 놓고 봐도 안혜지를 데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혜지 선수가 지금 시즌에 29% 3점 성공률인데 더 위에 있는 선수 중에 안혜지보다 성공 개수가 많은 선수는 허예은, 강희슬, 이소희 말고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슛을 보고 포인트 가드를 선택한다 그래도 허예은 다음에는 안혜지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혜지는 예전부터 슛은 감소하고 뽑는 선수였어요. 뭐 안혜지가 있으니까 뭐 공격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건 농구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국내에서나 안혜지가 패스나 돌파가 더 무서우니까 3점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솔직히 보고 떠도 걸릴 수 있으니까. 안혜지 신장이면. 근데 이번에 붙는 팀들은 보통 다들 정보가 없는 팀들이 상대예요. 허예은은 뭐 얘기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뭐 대체할 자원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홍유순, 최희샘, 강유림, 박소희가 뽑혔는데 박소희 선수는 제가 이번에는 저번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같이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자리에 이명관이라든가 신혜슬 선수 얘기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자리가 솔직히 말해 주전 자리도 아니고요. 주전은 박지수, 이혜란, 강희슬, 박지연 그리고 허예은이나 안혜지 상황 봐서 투입 이렇게 되겠죠. 멀티가 가능한 선수여야 돼요. 멀티라고 얘기했다고 또 박소희 포인트 가드 시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배우긴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결정적으로 박소희 신장이 거의 180에 가까워요. 여자 농구 선수 178은 줄인 거다 라는 말이 많잖아요. 김남희 선수도 프로필 키가 180이었다가 178 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힘이 좋아서 안쪽에서 버티는 것도 되기 때문에 뭐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명관이나 신희슬 선수가 근소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출전 시간도 이명관이나 신희슬이 더 많아요. 신한하고 우리은행은 이명관, 신희슬 빠지면은 그냥 그대로 공친팀인데 물론 하나은행도 박소희만큼 하는 그 자리에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소희가 잠깐 좀 빠져도 될 정도로 충분히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박소희를 아예 스타팅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그 팬선수 중에 뽑는다면 저 같아도 지금은 박소희를 뽑을 것 같아요. 한 자리를 빼고 그 나머지 두 선수를 넣는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강유림이지 않을까. 강유림 선수가 지금 이 네 명 중에 기록도 비슷하고 수비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자리는 슈터롤이 가능해야 되는 자리인데 좀 이 선수들에 비해서 3점 야투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바꾼다면 그 자리랑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강유림 선수가 선발된 것도 그리는 그림이 있겠죠. 최희샘, 홍유순 선수가 좀 다소 의외의 선발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홍유순, 최희샘 둘 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못하고 있는 선수예요. 자, 리그 두 자리 득점 못하는데 지금 뽑힌 선수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신한은 2명 뽑혔는데 2명 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못하고 있는 선수가 뽑혔네요. 우리은행은 한 명도 안 뽑혔고 크로스밖에 한엄지 선수가 지금 부상이고 김남희 선수는 국가대표 은퇴고 이명관 선수는 박소희로 대체됐으니까 이소희 자리에 대신 뽑으면 모를까 이민지 선수 얘기하는 거죠. 수비도 생각하고 신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국제용어 이민지 괜찮을 것 같네요. 말하고 보니까 홍유선은 분명히 시즌 초반에는 거의 MVP급 활약이었어요. 팀 성적만 받쳐준다면. 그런데 왜 내려앉았냐? 제가 처음에는 거기에 신지현 선수가 엔트리 잘 넣는다고 칭찬했는데 곧바로 신지현은 절대 포인트 가드 시키면 안 된다고 돌아섰잖아요. 그 엔트리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얘가 어디서 나오냐? 양인영이에요. 양인영이 아시안컵 국가대표 나갔을 때는 야투율이 70%예요. 근데 국내 돌아오니까 40%가 간 넘겨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요. 양인영이 꽤 어려운 슛을 쏘는데도 받치고 그냥 이렇게 밀면 되게 그렇게 패스를 줘요. 그러면 쉽죠. 근데 소속팀 와서는 자리 잡고 있다가 반대로 줘가지고 달라는 위치 반대로 줘가지고 거기 가서 당겨놓고 3명 사이에서 슛 쏴야 되고 20cm 차이 나는 선수랑 미스매치인데 그걸 볼을 안 넣어주고 그러다가 수비 다 붙으면 그 다음에 주고 채널 열고 첫 회에 그 방송한 내용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아 저거 무슨 양인영 엿먹이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진아는 하나은행 왔으니까 제일 고생할 거다. 왜? 진아는 가드가 다 안혜지 같은 줄 알 거다. 안혜지 뽑히는 이유는 솔직히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그냥 패스를 그렇게까지 하는 선수가 안혜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니면 뭐 때문에 뽑혔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슛만 보면 슛 더 잘하는 선수도 있고 수비만 보면 더 키코 에이스 스토퍼 되는 선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이 가능한 선수로 맞추고 이게 포지션 구성하는 거잖아요. 다 필요와 결핍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면서 생긴 게 포지션 구성이지 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홍유수는 처음에는 엔트리가 잘 들어오고 그만큼 자기 득점이 뽑혀 나오니까 자기 기량이 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시작하고 대학 1년 다니다 중퇴했고 그 다음에 프로 2년차 농구를 5년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실력 향상을 제일 크게 체감할 그럴 만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엔트리 패스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홍명선 선수는 좀 센스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좋은데 골 밑에서 기술 패턴이 약간 적은 점은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구력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는 정도? 그럼 어려운 패스를 잡고 나면은 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안 되지 하고 슬럼프 빠지게 되는 거죠. 허예은은 저는 옛날에는 박지수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지수 없을 때도 퍼포먼스를 유지하게 된 거 보면은 확실하게 늘었어요. 송윤아랑 같이 하는 걸 보면은 허예은하고 안혜지랑 같이 하다 보면은 홍유순 선수가 좀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진한도 96년생이고 최희생 94년생이고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못 데려가지만 양인영도 94랑 동기죠. 다 서른 줄들이에요 다. 그리고 근데 올해만 농구할 거 아니니까 계속 농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자원을 생각하면은 박성진 선수나 김도현 선수는 좀 데려가기 좀 그렇고 그럼 홍유선 선수가 안 될 것 같다면 저는 차라리 송윤아가 대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송윤아 선수가 지금 좋거든요. 이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 기록에서는 홍유선이 근소 우위인데 출전 시간이 10분이 더 많아요. 근데 평덕이 0.5점 차에다가 리바운드 1개 차에다가 출전 시간이 10분이 차이 나는데 야투율도 홍유선 선수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송윤아 선수가 옆에 박지수도 있고 강희술도 있고 허예은도 있고 이채현 남윤정도 잘 터지고 이 득도 솔직히 봤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거예요 둘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차라리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표팀을 많이 구원도 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선수가 저는 최희샘이에요. 물론 최희샘 터지면 무섭습니다 진짜로. 최희샘만한 슈터가 진짜 드물어요. 근데 최희샘만한 슈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골 밑에서 힘을 낼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슈터 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최희샘은 골 밑 활약이 그렇게 보인 기억이 제 생각에는 없어요. 우리은행 이적하니까 늘상 3번만 보던 김정은 선수가 거의 센터 낸 거 보면 그게 답이에요. 3점 성공률은 아직도 되게 준수해요. 그런데 2점 야투율이 지금 33%가 안 돼요. 저는 단신 선수들은 가까이서 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님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 달리면서 공간 났을 때 그 빈틈에 던져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최희샘 신장에서 국내 리그에서 뛰는데 이렇다는 거는 지금 김도현 데려가가지고 경험치 한번 먹여보든가 여기가 국제대회도 한번 경험시켜보든가 이 자리를 차라리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가 띄워주면은 그 생각도 했는데 국가대표 은퇴한 선수 자꾸 소환하면은 농구 오래만 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월드컵 가야 되라는 생각까지 해요. 근데 진출만 하면 좀 기대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번 우리 박지수 없는데 1승 했잖아요. 참 희한한 게 하나은행은 지금 리그 1위 팀이고 좀 1위 유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좀 옛날에 이완우 처음 부임했을 때 2등으로 쭉 가다가 결국에 시즌 마지막 날 꼴등 결정난 그 기억이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기다가 계속 하위권 팀들한테 계속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만 더 지면 이제 끝이에요 진짜로. 야 맨날 꼴찌에 맡아 놓는 듯이 하던 팀인데 1등을 못한다고 이제 끝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네 지금. 늘긴 확실하게 늘었어요. 뭐 이지만 파키 선수가 온 게 전력의 상승 확실하게 되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거 하나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 양인영 비중 준 게 이지만 파키 목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기본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던 거예요. 근데 요새 좀 침체기인데 하나은행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어요. 전 그렇게 봐요.
자, 국가대표 계속 나가다가 이번에 빠지는 선수가 있죠. 신지현. 뭐 저한테 누구 까달라 뭐 문제 지적 좀 해주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소용없으니까 안 해요. 김도환 감독 때는 감독이 경기를 벌이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번 했고요. 그거 말고는 뭐 김한수 감독이라든지 뭐 구나다 감독도 한번 하긴 했는데 선수들이 잘한 거지 니 혼자 잘한 게 아니라고. 그거 말고는 안 해요. 하상훈 감독도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시즌에 신한 얘기 진짜 안 하잖아요. 삼성 얘기도 잘 나가고 있는데 할까 했다가 그날 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고 뺐어요. 그래서 처음엔 삼성 얘기 하겠다고 예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예고한 멘트 자체를 편집해버렸어요. 우리은행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제가 하나은행도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많이 다뤘는데 솔직히 제가 부천을 자주 가는 것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신지현 선수가 지금 평판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랑 요새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던졌잖아요. 저는 양인영 이적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다고. 양인영이 어딜 가면 좋을까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 얘기까지. 그리고 신한은행에 대한 진단 이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KB스타즈는 뭐 거기는 알아서 잘 굴러가는 팀이고 우리은행도 이제 뭐 손댈 거 없을 것 같고 다음 비시즌에 에어컨 지급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뭐 BNK 저는 박정원 감독 되게 응원해요. 거기에서 기존 주전 선수들이 좀 무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신진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BNK도 뭐 알아서 잘 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기할 팀이 신한인 것 같아서 신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